아이가 궁금해하는 순간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니 3, 4살한테 무슨 그럼 임신 이런 거를 얘기하라는 얘긴가 경악을 하세요. 너무 당연히 찢어서 그냥 씌우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부터 성교육이다. 아마 부모님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그냥 애기 같고 너무 사랑스럽고 아무리 덩치가 나만큼 커졌어도 영원히 애기 같은 존재인데 이 친구들이 그런 성경험이 있고 임신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케어를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너무 안타까운 교육 자체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이런 상황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못해요. 조금 살이 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이들 중에. 그래서 늦게 임신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초기에 빨리 당연히 발견을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아니면 같은 여성, 그러니까 인생의 언니, 선배로서도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렸을 때 시작점이 언제부터냐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이가 궁금해하는 순간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뭔가 성적인 그런 질문을 한다 하면 그게 몇 살이 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성교육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보통 한 3살, 4살 요 정도부터 성교육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3, 4살한테 무슨 그럼 임신 이런 거를 얘기하라는 얘긴가 하면서 또 경악을 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알려줘야 되는 게 시작점이고 남과 나를 이제 조금 분리해 나가는 연습. 부모라고 해도 너의 몸을 너의 허락 없이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 신체 결정권 보호하는 그런 능력에 대한 거를 주지시켜주는 연습.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연습 자체가 저는 다 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집에서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같이 놀이라던가 아니면 역할극처럼 계속 연습을 해나가면서 생활 속에서 익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동성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경우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딸은 엄마가 아니면 아들은 아빠가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해서 내가 그때는 이랬었어 하면서 이제 공감하는 모습을 조금 같이 보여주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주셔야지 갑자기 엄한 그런 환경에서 있는데 갑자기 야 오늘부터 성교육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뭐야 됐어 이러고 그냥 들어가거나 되게 뻘쭘해하거나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시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 신체 변화 사춘기 되면 2차 성징 겪잖아요. 가슴도 나오고 털도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를 계속 주지시켜주고 항상 아이들한테 사랑하고 믿는다는 감정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한결같이 네 편이고 너를 사랑한다. 네 뒤에 좋은 어른들이 항상 백업을 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땐 언제든 도움을 청해라 하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다 알아서 하고 알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고민이 있거나 그럴 때 그냥 술술술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해결해 주다 보면 저절로 성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우리가 섹스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 몸에 대해서 성기도 눈, 코, 입처럼 하나의 우리 몸의 일부고, 단 진짜 남이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될 공간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런 경계교육 같은 거를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성교육은 자연스럽게 남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청소년한테 성관계를 하라고 권유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어른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아이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겪는 것보다는 알고선 나중에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피임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남자아이들은 뭘 쓸까요? 콘돔 쓰겠죠. 콘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받은 적이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는 건 뭐 너무 당연히 뭐 찢어서 그냥 씌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뒤집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쓴 거를 또 쓰는 경우가 있고, 콘돔을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주방에서 쓰는 거, 그런 위생랩이라든가 그런 비닐로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이제 제가 성교육 강사님한테 들어서 너무 경악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콘돔을 정확하게 구입하고 제대로 쓰고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피임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보통 10대 후반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사실은 경구 피임약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복합 경구 피임약을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조금 드셨으면 좋겠어요. 약국에서 파는 것도 상당히 안전한 약이지만 모니터링 될 수 있게 4세대 피임약을 전문의한테 처방받아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제 보통 저희가 먹는 야즈라든가 플레라 이런 약들이라는 게 사실 꼭 피임을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생리전 증후군 또는 1차성 월경통 이런 것 때문에도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여드름이 사춘기 때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호르몬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경구 피임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 효과까지 같이 보면서 피임도 될 수 있으니까 경구 피임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성 경험이 있다 하시는 경우는 루프나 아니면 임플라논 같은 거를 조금 해보는 경우도 저는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요. 루프는 자궁 내 피임 장치라고 해서 질을 통해서 이제 자궁 안에 넣는 피임 기구인데요. 카일리나 제이디스 같이 조금 작은 사이즈의 이제 피임 기구를 안에 삽입을 해서 피임을 3년에서 5년 정도 유지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대 후반쯤 되면 그 정도의 피임법은 크게 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피임약이라든가 피임 도구에 대해서 엄청 겁도 내시고 걱정이 많으세요. 저는 어른들이 좀 그런 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무서운 부작용은 뭐다? 임신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요? 임신만큼 무서운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그 상황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약들에 대한 약간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케바케,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 괜찮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출혈이나 조금 안 맞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자의 조금 개인적인 기호나 신체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약을 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한 피임 방법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꼭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산부인과나 아니면 가까운 산부인과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병원 오시면 자세하게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고등학교 때 아기를 낳아서 지금 20대 후반이신데 아기를 잘 키우시는 분이 있으세요. 외모로 봤을 때는 여전히 너무 앳되고 예쁜 아가씨인데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특한 애기 엄마.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뭐 심적으로나 몸으로나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지만 그 친구는 잘 풀려서 그래도 이제 서로 아이를 책임지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피엔딩으로 우선은 끝나기는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10대 친구들이 이제 임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합병증도 훨씬 많이 생기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빨리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뭐 아빠한테 혼날까봐 말 못하고 시간 계속 지나다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 커져버려서 어떻게 이거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땐 진짜 이제 분만 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만을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도움이 있어야 안전하게 또 분만을 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서나 막 길에서나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는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빨리 헬프를 요청하세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기를 낳아서 잘 키워서 일찍 낳아가지고 다 키우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홀가분한 제2의 또 삶을 사실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계획을 하고 아이를 축복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갖고 낳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피임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피임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저한테라도 물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